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어렵사리 되찾았던 2000포인트를 다시 잃어버렸습니다. 이번 주 첫 거래부터 분위기가 좋지 못한데요. 어떤 의미에선 당연하겠죠. 주말에 유가가 또다시 급등했다 해서 유럽 증시, 뉴욕 증시 모두 다 제법 큰 폭의 내림세로 마감을 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분위기를 보고도 외국인들이 목, 금에 이어서 오늘까지 사줄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 가운데 하나였는데 외국인이 오늘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강하진 않지만 매수 강도를 조금 이어오다가 오후장 들면서 결국엔 현물 기준 매도로 전환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외국인들이 오늘 현물을 사주지 않는다라는 것보다 수급에서 더 특징적인 부분은 선물은 무려 8,500계약 가까이나 엄청나게 팔고 있다는 점인데요. 때문에 프로그램 매물도 2,500억 이상이나 나오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선물 쪽 분위기도 좋지 못한 가운데 외국인들 수급도 다시 꼬여있고 유가도 다시 뛰는 가운데 오늘 삼성전자가 3% 이상이나 급락해서 91만 원대로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IT 쪽 수급도 오늘 굉장히 안 좋은데요. 여러분들 종목은 괜찮으신지요? 스피드 종목 상담 안내 먼저 드리겠습니다. 013-3366-0110번 이쪽으로 무료 문자 보내주시면 내 종목에 대해서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 AS 들어보실 수가 있고요. 더 빠른 길은 센플러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와글와글이란 게시판에 종목 상담 요청하는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양쪽 다 모두 여러분들 지금 참여 기다리고 있으니까 많이 좀 글 남겨주시고 그러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982.79, 1980선까지 내려온 코스피 여의도 쪽으로 가서 전문가의 분석 한번 들어봐야 되겠죠. NH투자증권의 김영렬 연구원 먼저 만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데 시장이 강할 수는 없겠네요. 유가 때문입니까, 단지? 네, 우선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어떤 시장의 강한 반등이 어떤 되돌림 과정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특히 지난주 후반 매수세로 전환되었던 외국인이 다시금 현선물 시장에서 매도로 전환되었었던 것이 종합주가지수 2000포인트 안착에는 좀 어려움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지겠고요. 현재의 시장은 어떤 불확실한 상황은 계속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지수의 흐름이 지난주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었다라고 어떤 불확실성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 단정져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시장은 여전히 변동성 국면을 통과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소 좀 1분기 실적과 관련된 우려가 삼성전자에 집중되면서 단기적으로 낙폭이 확대되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 결국 현재는 어떤 이런 1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경기의 상황에 어떤 큰 변화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이 필요한 상황으로 풀이가 되어집니다. 네, 펀더멘털 점검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지난주 목요일장에서 처음에 급반등이 나왔을 수 있었던 이유가 경기 선행지수의 턴 아니었습니까? 네. 사실 지금 유가 빼고는 물론 외국인들 수급도 오늘 조금 다시 꼬인 느낌은 있지만 펀더멘털은 이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럴 때 좀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되는 때는 아닌지요? 네, 우선 현재 시장의 큰 모멘텀에 펀더멘털의 영향이 제한된다라면 현재 시장 수준에서의 주식 비중을 늘린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낙관적인 시나리오가 다소 좀 신뢰도가 떨어지는 변화가 있을 때는 조금 그 타이밍에 대한 조정이 좀 필요하다라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의 낙폭이 확대되는 것이 대표적인 경우다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보수적인 이익 전망치가 나와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밑돌 가능성이 있다. 이런 내용 등이 어떤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신뢰하고 있는 어떤 이익의 수준이 만약에 바뀔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던져졌을 때 좀 시장의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 기업의 현재 2011년 1분기 예상 순이익은 약 24조 원 8천억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는 사상 최대가 현재 추정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이런 전체 기업이익이 낙관적으로 전망되는 것과는 달리 IT 업종에는 다소 좀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과연 IT 업종의 어떤 이익 둔화가 어느 보수적인 전망치에 부합된다라면 상관없겠지만 오히려 이것이 하회될 가능성이 시장에서는 제기된다라면 시장 센티먼트가 위축될 수가 있겠고요. 현재 1분기 예상 순이익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과 보험 등과 같은 금융 섹터입니다. 전체 기업이익에서 20% 넘게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점 등이 최근 은행과 보험주들이 상대적으로 견고한 수 있었던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또 반대로 만약 금융섹터의 1분기 실적이 부진할 경우에는 이것은 비단 금융섹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기업 이익 모멘텀이 악화될 수 있다라는 쪽으로 확대될 수가 있는 만큼 이제는 서서히 1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 1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점검이 시급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자, 이제, 슬슬 프리어닝 시즌이 바로 코앞인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이 우리 기대치만큼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유가에 외국인 다시 돌아서죠. 조금 믿고 있었던 기업 그 이익 모멘텀까지도 조금 흔들린다는 쪽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우선 시장이 지난 주 후반처럼 급등할 때 무리해서 따라갈 이유는 없습니다. 네. 시장이 어떤 그런 반등 시에 어떤 투자자들에게 매수의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전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점인데요. 결국 시장은 충분히 오늘과 같은 조정, 그리고 이것이 추가주로 이어졌을 때 비중을 확대하는 그런 기회가 충분히 제공된다는 점을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고, 현재의 상황은 단기 반등 이후에 어떤 재반락 국면, 다시금 시장이 아주 또 악화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라고 충분히 시장에서는 어떤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제공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은 또 현재 지금 시장이 견고하게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국제 유가의 재하락 시점을 단기적인 매수 타이밍으로 찾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이 이렇게 크게 하락하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견고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어떤 실적 시즌을 앞두고 대형주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대적인 영향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어떤 개별주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단기 매매에 주력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조금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위시한 IT 섹터 자체의 어떤 모멘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은 IT 부품주들, 장비줄도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물론 IT 업종에 대한 어떤 전방 산업에 대한 업황 둔화가 예고된다라면은 당연히 IT 부품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그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현재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부진에 대한 우려가 우선 재고 조정 영향에 대한 부분과 최근 이 휴대폰 그리고 디램 부분의 어떤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떤 단기적 현상에 그치게 된다라면은 우선 부품 관련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영업 환경에 대한 악화는 단기적으로 빨리 찾아올 가능성은 다소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중소형주에 대한 관심으로 압축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세하게 잘 들어봤습니다.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업 이익 모멘텀을 좀 잘 점검하면서 비중 확대하더라도 타이밍을 좀 잘 잡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앞서서 한번 들어봤는데, 이번에는 시중의 금리 상승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중국의 성장 구조 변화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갖고 계신 분을 만나보겠습니다. 지점에 계신 분 의견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동양정보증권 강남역 지점에 오소영 지점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 뵙는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일정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변수를 펼쳐주고 계신데, 특별히 금리하고 중국 쪽을 좀 잘 체크하자, 이런 의견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예,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번 주 3월 10일이 되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의 그 인상 가능성을 다시 타진하게 되는데요. 현재 80%의 전문가가 상승을 시킬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금리 상승, 이게 지금 올해 들어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금리 상승을 수혜로 할 수 있는 업종들에 대한 그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해서 좀 더 대비가 필요하다라는 것은요. 중국 시장이 이제 그 수출 위주의 그런 구조가 아닌 내수 성장 구도로 바뀌어가는 것이 이번에 그 전당대회에서도 다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내수 확대에 따른 그 수혜 업종들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중국 내수 관련주라 하면 오리온이라든가 이런 음식료 이런 쪽을 얘기를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그 리스트도 조금 듣고 싶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지 않고 동결된다는 쪽의 의견도 있는데, 우리 네네. 오 지점장님도 인상 쪽이시라는 얘기세요?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것이요. 일단은 지금 구제역 여파로 인해서 음식료 가격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만, 그 중동 민주화 항쟁으로 그 불붙은 그 유가 상승세가 좀 가파르기 때문에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금리라든가
그 중국의 변화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제 해소되는 국면에서는 상승세로 나타날 가능성도 있겠지만 해소되지 않을 때에는 장이 좀 더 꼬여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반응을 둔감하게 할 수 있는 업종별로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겁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우리 오소영 지점장님께서는 어떤 업종 쪽으로 유심 있게 지켜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보험 쪽을 잘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네, 금리 상승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금융업종 중에서도 보험업이 장기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금이 들어올 때마다 장기 자산을 많이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실제 이번 2월달에 증시가 많이 조정을 받으면서도 보험주들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제한되거나 오히려 상승하는 등 강한 그런 흐름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보험에 대해서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선진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물가 상승에 대해서 경기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이머징 마켓은 돈이 빠져나가고 있는 현상들이 지금 작년 10월부터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 선진국의 경기 회복에 대해서도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IT 업종을 좀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증시가 굉장히 조정폭이 좀 불안하고 그리고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매수에 참여할 때까지는 투자 심리가 좀 냉랭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관심 있는 업종들이 박스권의 하단 부분을 이탈하거나 하단 부분에 닿았을 때 매수에 두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외국인들의 매매는 인버스 ETF를 좀 활용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앞서서 저희가 김영렬 연구원님하고 계속 IT, 삼성전자 오늘 큰 폭으로 내리는 거에 대해서 이익 모멘텀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예상을 조금 했었었는데요. 네. 우리 김 연구원님께서는 그래도 후반까지는 파급 효과가 안 내려갈 것 같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조금 단기적인 악재일 것 같다 이런 의견을 보여주셨습니다. 일단 오늘 삼성전자에 어떤 분석이 나왔길래 누가 팔아서 이렇게 많이 빠지는 건지 이 얘기부터 시작을 조금 더 해볼까요? 일단은 지금 시장이 하락세로 전환하면서 삼성전자의 외국인들 매도가 좀 과하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낙폭이 더 심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갑작스러운 폭락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증시 조정폭 그런 단기적 시세를 좀 더 건너뛴다라고 하면은 선진국 경기에 기대서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당장 조금 개인분들한테는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살 수 있다고 보세요? 오늘 같은 날? 어렵군요. 박스권 하단을 건드린 것은 사실입니다만 오늘 낙폭이 좀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요. 이게 덥석대고 들어가시는 것보다는 내일 오전 중까지 좀 더 보시면서 빠른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오늘 장 마감 몇 분을 앞두고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투자 심리가 조금 진정되고 내일 아침 정도의 시세에서 매수를 해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쫓아가시는 장세보다는요. 예. 네. 금리가 오를 거기 때문에 보험주를 보자. 미국 경기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IT를 보자. 근데 삼성전자는 내일 오전 정도에나 한번 매수 타이밍을 저울질해보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동양증권증권 강남역 지점의 오소영 지점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 1980에 딱 걸려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이 지금이네요. 1979까지 일단 80선 깨졌는데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는 코너 진행하고 있죠. 2시 반 정도 지나면 이제 이 코너가 시작되는데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아래쪽 번호로 무료입니다. 문자를 보내주시거나 혹은 샘플러스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요. 와글와글이라는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시는 겁니다. 글 쓰실 때 될 수 있으면 종목명, 매수가 비중뿐만이 아니라 언제 매수하셨는지 매수 시점까지 자세히 적어서 보내주시면 더 상담에 도움이 될 듯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참여는 받고 있고요. 이제는 동양종금증권의 최일종 팀장 만나서 종목 얘기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확실히 금요일장 2,000포인트 넘었을 때 아주 단기 호흡의 투자자라면 파는 게 맞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뭐 전주말에 제가 일단 지수의 단기 급등으로 인한 추세적인 상승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이틀 동안에 이제 목요일 금요일 동안에 급등했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부담스럽다. 결론은 현금 확보를 좀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은 뭐 현재 추세 뭐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국제 정세를 봤을 때는 이러한 이제 그 리비아 사건 등을 통한 이제 그 중동의 정세가 좀 계속해서 불안감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국내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그 쿼드러플 위칭데이와 그리고 금통위의 금리 결정 이러한 부분이 불확실성으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단은 뭐 기술적인 부분 그리고 투기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하나의 전략적인 부분으로서 이제 외국인들이라든가 아니면 기관들 쪽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은 뭐 1920선까지의 일단은 뭐 박스권 하단부의 지지력 테스트는 좀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현재의 증시에는 이제 박스권에서의 트레이딩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핵심 업종과 종목들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계속해서 주워 담는 그러한 이제 그 전략이 좀 필요할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전주 목요일 날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급등, 뭐 반등에 성공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이제 핵심 대장주와 업종에 대해서는 일단은 이제 예고편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기전자 쪽이라든가 화학, 철강, 운수장비, 금융업종을 중심으로 해서의 지지라인 테스트 이런 부분은 매매가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점 매수 부분은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그 이외에 이제 테마 종목과 이제 작은 종목들의 수익률 게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몰레드라든가 이제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에 대한 이제 그 수직 상승에 가까운 강세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상당히 조금 주목을 해봐야 된다라는 부분인데 반도체 장비 업종과 이제 애플 쪽에서의 그 아이패드 2 출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의 연계가 지금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혜 종목들은 이제 대부분 아몰레드라든가 아니면은 반도체 후공정 패키지 메모리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이러한 종목들이 이제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지수가 불안한 흐름 속에서 이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접근 전략, 매매 전략은 단기 트레이딩 개념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고려 반도체라든가 하나마이크로, STX 반도체와 네페스라든가 한미 반도체 등은 어느 정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전에 얘기하셨던 그 화면 맨 아랫단에는 쭉 종목들 명 중에 오늘 한 3% 정도 조정받는 네페스 같은 것은 사도 좋습니까? 네페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흐름상으로는 이제 조정 성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봉상으로 지지력이 이제 5일선에서 지지력을 좀 받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점에서 사면 좋겠지요. 일단 네. 이러한 흐름 자체가 한 이틀 정도가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국면보다는 이제 내일 정도 수준이 되겠죠. 내일 정도 수준에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게 된다 이러면은 잡아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고 한 번 더 음봉을 조금 더 노려보자, 조금 더 싸게 사자 이런 얘기셨던 것 같아요.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보따리에 들어있는 종목들 추가적으로 지금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화면 보고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먼저 보시죠. 자, 종목 하나, 둘, 셋, 넷, 4개의 종목이 들어있는 우리 최일종 팀장님의 포트폴리오를 보고 계신데 모두 다 그대로 보유 들고 있자는 의견 주신 것 같아요. 무엇보다 금통일을 앞두고 있는 이번 주에 보험주가 관심인데요. LIG 손해보험은 26,000원대만 가면은 빠지고 하는 흐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LIG 손해보험 일단은 뭐 전체적인 이제 손해보험사들의 움직임이 거의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6,000원대의 그 저점 부위, 뭐 고점 부위 박스권 상단부를 갖다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 흐름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뭐 올해 이번 달 초죠. 3월 달에 들어오면서 장대 양봉 이후에 나타나는 단봉 형식의 시간 조정 성격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원 구간에서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봐도 되는 구간입니다만은 일단은 오늘이 월요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이 화요일 정도 되니까 화요일 내일 정도부터 해가지고 어느 정도 탄력성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정도의 추가 매수를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겠고요. 일단 이러한 흐름 자체는 금통위의 금리 결정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보험사들에 대한 기대 심리는 이번 주에는 조금 극대화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보유 내지는 내일 정도의 트레이딩 개념에서의 매수 이러한 국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판단입니다. 네, 보험주는 금통위 앞두고 한 내일 정도부터 시세 내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셨고 오늘 추가로 포트에 넣을 종목이 두산중공업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일단은 뭐 가격적인 메리트
임팩트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현 가격대,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거의 뭐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가 지금 횡보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사의 이 부진한 가격 흐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뭐 실적적인 부분이 되겠죠. 일단 뭐 중기적인 실적은 상당히 좋습니다만은 최근에 작년 말 정도에 이제 손실 처리가 됐던 부분이 일회성으로 이제 한 2가지 정도가 나타났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투자자산의 감액 손실, 그러니까 건설 사업권 등을 재평가를 하면서 나타난 손실이 뭐 약 한 324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분법 손실, 일단은 두산 메카텍이라는 회사를 이 자회사에서 이제 청산을 했죠. 이 청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442억의 이제 평가 손실, 이런 부분이 이제 그 합해지면서요, 총 766억의 이제 일회성 손실이 이제 잡힌 것이 좀 부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기존의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외국인들과 이제 기관들 쪽에서의 매도가 이제 집중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 대비, 그리고 이제 그 동종업종의 그 같은 이제 그 이 경쟁업체 대비로 해서 상승 탄력이라든가 이제 뭐 그러한 부분이 좀 상당히 좀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1분기 실적이 이제 돌출이 되면서 어느 정도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를 이제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의 저점 논란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실적 발표가 된 이후로 해서 가격 탄력성은 다른 중공업주보다는 좀 셀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69,000원대에서 이제 7만 원 정도 현재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이 매수가의 박스권 하단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의 그 가격대에서 좀 매수를 갖다가 분할적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 매도가는 1차로는 8만 원 정도 수준까지 보겠습니다. 일단 이평선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구간이 이제 8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7만 5천 원 선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만은 일단은 7만 5천 원에서 8만 원 정도까지 올라온다 이러면은 지수의 전반적인 그 상승 탄력도는 좀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8만 원 선까지는 목표가를 갖다 두고요. 2차적으로는 좀 중기로 보겠습니다. 이제 9만 원 정도까지는 회복을 할 걸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일단은 어디까지나 좀 중기적인 측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 손절 라인 자체는 이제 6만 6천 원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은데요. 2월 23일 날 있었던 전 저점 66,400원 부위를 하회하는 그런 수준의 종가가 나오게 되면은 일단은 손절하는 걸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회성 손실 때문에 많이 빠졌었던 두산중공업 성장성 있다 얘기하셨습니다. 두산중공업을 30% 정도 비중에 실을 계획이라고 들었는데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최일동 팀장님이 갖고 계신 종목들 가운데 두산중공업의 비중이 가장 크고요. 호텔신라, 넥센타이어가 각각 20%, LIG 손해보험과 루멘스가 10%씩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금은 10% 정도에 불과합니다. 자, 최일동 팀장님의 포트폴리오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아침 방송 마켓앤센 증시에서 전문가가 제시했던 종목 AS 받아보겠습니다. 전투기 및 남상덕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아침에 새롭게 포트폴리오에 추가된 종목은 없다고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운 것은 셀바이오텍이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까지 갔다가 풀려버렸네요. 예, 오늘 셀바이오텍이 좋은 그 호재를 내보냈죠. 임상시험 관련된 그 얘기인데요. 오늘 고점 거의 상한가 근방이죠. 그러니까 14% 올라갔다가 현재 4.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 셀바이오텍을 아는 것은 지금 나온 어떤 재료뿐만 아니라 향후에 나올 재료도 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좀 밀린다고 해서 시세가 끝나는 부분은 아닙니다. 바닥을 완전히 굳혀주고 상승 기조로 턴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승세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셀바이오텍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5,500원을 잡아드렸습니다만 중기적으로는 한 10,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요. 지금 오늘 고점에서 좀 밀렸다고 해서 좀 아쉬워하시지 마시고 좀 더 보유를 하시면 좀 더 높은 가격에서 파실 수 있으니까 보유 관점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밖에도 한 5% 가까이 수익이 조금 좋지 못한 아나페스부터 계속 그대로 들고 있어라 괜찮다 의견 주신 것 같은데 아나페스부터 의견을 좀 간단히씩 한번 들어보자고요. 네, 아나페스는 5% 손실이 아니고요. 5%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아나페스 같은 경우는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에 그 호실적을 발표했는데 별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 아나페스 같은 경우에는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의 실적뿐만 아니라 2분기 실적도 급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주가의 움직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드렸거든요. 목표가 19,000원을 제시해드렸는데요. 이제 61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17,250원을 돌파하게 되면 61선, 수급선을 돌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탄력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 증가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19,000원 그대로 유지하시는 게, 그래서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3.6%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파시기보다는 19,000원 목표가에서 파시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셀바이오텍, 아나페스 얘기를 들어봤는데 앞서서 저희가 LIG 손해보험도 간단하게 AS를 좀 받아봤거든요. 금통위 앞두고 또 다른 보험주 메리츠화재를 지금 보따리 안에 넣고 계신데 메리츠화재도 역시 내일부터 조금 더 힘을 내겠습니까? 네, 메리츠화재는 보험주 중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그 회사입니다. 이번에 물론 그 금통위 관련해서 이슈를 감안해서 매매 타이밍을 잡아드린 거거든요. 매매 가격은 10,000원에서 9,000원 사이였으니까 지금이 이제 매수 구간인 거죠. 그래서 매수를 해놓으시면 이번에 제가 볼 때에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한 차트 흐름도 여러분들이 매수하기 쉬운 10,000원과 9,000원 사이에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아드린 거기 때문에 편하게 매수해 놓으시면 이번 주 후반 정도에 한 1,500원 정도 단기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편하게 매수하시고 1,500원 정도 올라오면 수익 내는 전략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몇몇 종목들 AS 들어봤는데 이 시각 현재 꼭 이 종목은 넣어야 되겠다 그런 종목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시고요. 없으시면 다른 종목 코멘트 하나 정도만 더 들어보죠. 네, 그 퍼스텍 종목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종목 추가에 대한 부분은 지금도 종목이 많은 상황이고요. 현금 10%밖에 안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모레 정도 한번 또 보도록 하겠고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오르다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은 최근에 그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어떤 수출에 대한 부분도 현재 그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게 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주가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앞전에 좀 급등했다가 좀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좀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만은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숨고르기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횡보권, 그러니까 2,650원에서 대략 2,500원 정도, 2,500원 정도에서 좀 횡보를 마무리하고 거래량 증가되는 타이밍이 상승 흐름이 나올 흐름이기 때문에 아침부터 만약에 좀 거래량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있으면 그날이 바로 상승하는 타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3,600원 좀 높게 잡아드렸거든요. 3,600원 그대로 유지를 하고 매매 전략 2,700원, 2,600원, 2,500원 이런 자리에서는 매수하시는 전략 그대로 유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전투개미님의 오늘 새로 추가된 종목은 없는데요. 아침에도 그렇고 이 시각에도 그렇고 종목명은 그대로일 것 같습니다. 현금이 10% 정도 앞서 최종 팀장님과 동일한 이제는 전투개미님의 포트폴리오 끝으로 보시죠. 역시 종목 숫자가 적지는 않은 듯 싶네요. 셀바이오텍, 롯데비도파, 아나페스가 20%씩 들어있고 아토와 퍼스텍, 메리츠화재도 10% 비중으로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AS 해드렸던 종목 내일 아침 마켓앤센 증시 오전 방송에서도 우리 전투개미님이 계속해서 대응 전략 짜주실 거고요. 마감 앞두고 저희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도 AS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전투개미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80은 그래도 유지를 하네요. 근데 안타깝게도 코스닥이 결국 좀 전에 하락 전환이 돼버렸습니다. 518.58. 일단 양시장별로 분위기는 좋지 못한데 여러분들 종목도 오늘 많이 AS를 좀 최대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 상담 풀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메리츠종금증권 동소문지점에서 강보경 대리 나와주셨고요. 엑스원의 유창희 전문가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약속을 해드린 대로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와글와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신 분들의 종목 상담부터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대꿈사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기아자동차 오늘 종가 기준으로 매수하면 되는지요? 매수 타이밍 좀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웃는 표시까지 하셨는데 자, 기아차 신고가 내고 한번 눌렸다가 오늘 다시금 곧바로 하루 쉬고 또 가고 있거든요. 오늘 종가 정도에 사는 거 괜찮으냐고 타이밍을 알고 싶다 하셨어요. 네, 지금 신고가 내는 종목 매수 타이밍을 문의하셨는데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수가 밀리는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수 타이밍은 적절하다고 보이나 지금 가격에서 일단 갭상승한 부분을 어느 정도 조금 메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후까지 조금 더 지켜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고가 내는 종목이기 때문에 뭐 추세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뭐 60분봉이나 30분봉을 주시하시면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혹시 오후쯤에 매수를 하신다면 일단 한 63,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뭐 수급상으로 보셔도 기아차의 흐름이 뭐 기관 외국인 그리고 특히 기관의 매수세가 굉장히 견고하다는 점에서는 지금 뭐 크게 의심할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63,000원 밑에서 매수하시고요. 일단 수급이 뭐 크게 여기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주에 대해서는 이 시장이 조정받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얼마 정도에 오면 사면 된다고요? 오늘 뭐 지금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3,000원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해 보이고요. 뭐 가능하다면은 뭐 62,000원대 초반 그동안 크게 상승했던 부분의 한 절반 정도 부분인 62,000원에서도 가능해 보이긴 하지만 지금 워낙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일부 사시고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기아차 일단 63,000원 밑에서는 조금씩이라도 산다 하는 생각 갖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에는 점심 메뉴라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요. 삼성 정밀화학을 무려 50%나 포트에 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매수 가격이 77,800원인데 오늘도 3% 이상 급락하면서 7만 원이 깨져버렸습니다. 현재가 69,800원 계속해서 하락하는데 들고 있어도 좋을까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좀 행보를 하다가 확 밀려버린 이유부터 분석해 주세요. 예, 일단은 삼성정밀화학이 이제 작년 연말에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 태양광 산업에 대한 이제 기대감 때문에 주가 많이 올랐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차익 매물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예. 그리고 이제 그와 동시에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같이 흘러내리 최근 들어서 2월달에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일단 지금 77,800원 정도시라면은 제가 보기엔 박스가 하단 부분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아요. 최근에 되셨다 그러면은 박스가 하단에서 매수가 되신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손절은 이미 타임이 지났기 때문에 조금 홀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찍었던 바닥 위치가 67,000원이 보면 직전에 작년 여름이죠. 여름 5월부터 여름 9월까지 사이에 박스가 상단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자리가 지지가 돼야지 주가는 다시금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 일단 1차 지지가 되는데 아직은 이 자리가 쌍바닥을 찍고 지지를 할지 아니면은 그 자리가 무너질지는 아직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67,500원 정도 지지가 놓고 대응하시고요. 반등을 보인다라면 아직 시장이 오늘 조정을 보이지만 이게 다시 최근에 급등세에 대한 단기 조정이라면 추가적 상승이 보일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태양광 산업이 지금 유가 오른다면 거기에 대한 대체 관련된 그렇죠. 에너지 관련된 종목이 잘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을 좀 반영을 한다라면은 반등 시에는 75,000원이나 혹은 78,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고 보는데요. V자 반등은 좀 힘들다고 봐요. 앞에서 매물대가 좀 놓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75,000원 회복한지 살피시면서 75,000원 회복하면 좀 더 홀딩하시고요. 그게 아닐 때는 일단 비중을 좀 축소하시면서 너무 많기 때문에 예. 비중을 좀 축소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매수가가 오지 않더라도 삼성정밀화학 75,000원 정도 오면은 비중을 조금 줄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점심 메뉴님의 종목인 삼성정밀화학에 대한 AS였고요. 이번은 주식 무법사 분이요. 영남제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매수가 4,550원, 오늘 현재가 보니까 4,350원, 한 주당 200원 정도는 손해를 보고 계세요. 비중은 20%. 며칠 전에 매수했는데 올라가질 않고 떨어지네요. 언제 다시 올라갈지 궁금하다고 하셨어요. 얼마 전에는 뭐 한 신고가도 냈었는데 곡물 가격 뛰면은 같이 가는 뭐 일종의 테마주라고도 볼 수 있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장이 곡물 가격이 급등하고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옥수수나 대두 가격이 유달리 많이 올라가면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밀가루나 배합사료 만드는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중동발 리스크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급등하실 때 이게 사셨나 봐요. 그래서 지금 그때 한번 크게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그때부터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 일단 비중이 한 20% 정도 되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비중에 대해서는 크게 뭐 의심할 여지는 없는 것 같고 이 부분에서 언제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되나 그 부분인데 일단 뭐 간단하게 보셔서 지난번 고점 부근인 한 4,950원 선 오면은 일단 물량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지금 가격에서 인플레에 대한 부담이 계속 가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테마에 있어서는 지금 잘 잡으셨다고 보이고요. 네. 일단 그동안 거래량 많이 실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5,000원까지 지금 오면은 좀 물량이 부담을 느끼는데 5,000원이 아니더라도 한 가격 4,950원 선 오면은 일단 한번 차익 실현을 하시고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4,900원대에서 일단은 현금 확보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영남 제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일단 뭐 이쪽 테마 자체는 잘 잡으신 것 같다는 전문가 얘기가 있었어요. 자, 계속해서 이번은 소울 부기라고 읽어야 될까요? 아무튼 재밌는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신라 SG에 대해서 일단 와글와글에 글을 써주셨는데 3,790원에 사셨고 30% 근데 오늘은 3,220원입니다. 4% 급등하는데도요.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래도 들고 있어야 됩니까? 하셨어요. 개인분들이 테마주들을 의외로 많이 매매를 하시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좀 테마주 변동성이 높으니까 거기에 네. 대해서 많이 매매를 하시는데요. 일단 신라 SG 같은 경우가 이제 올랐던 부분이 이제 PC 인플레이션 관련해서 기대감 네. 때문에 올라온 거거든요. 특히 이제 뭐 강우병이라든지 조류독감 때문에 수산물에 관심이 많아졌는데요. 그렇죠. 신라 SG가 이제 뭐 어묵이라든지 게맛살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일단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타임을 좀 많이 놓치신 것 같아요. 3,700원 때문에 추격 매수를 좀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네. 일단 제가 손절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일단 3,050원 정도 3,030원 정도 3,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3,000원이 무너지게 되면 일단 바닥권이 2,700원대까지 한 10% 정도 추가하라고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000원 지지를 이제 살펴보시고요. 다만 이제 이 종목 테마로 움직이는데 앞에서 보면 거래량이 한번 음봉에서 한번 출회가 됐어요. 대량의 거래량이 한 1월 13일이죠. 그리고 나서 2차 최근에 한 2월 중순에 한 주가 반등 보였을 때 또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는 부분은 일단 한 단기 세력은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추가적인 거래량이 없다라면 주가가 상승이 좀 힘든데요. 그래도 좀 우리가 그래도 긍정적인 걸 살피자면은 지금 삼각수렴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럼 네. 여기가 지수가 잘 마무리되고 삼각수렴 상단을 돌파시킨다라면 한 번 더 상승세가 나와가지고 매수가 근처까지 충분히 한번 올라올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자리가 안착이 된다, 매수가가 안착이 된다라면 추가 상승을 보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좀 이제 추가적인 테마가 불어야지 좀 가능할 것 같기 때문에 예. 일단 반등 시에 매도 관점 말씀드리고요. 반등 시에 1차 3,600원이나 3,500원이 걸릴 수 있는 위치거든요. 이 자리는 앞에서 1월 달에 급등세를 보이고 기간 조정을 보였던 자리고 지난 2월 중순에 한번 상승하다가 눌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3,500원이나 3,400원 정도 간다라면 일단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실을 주가 흐름을 보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000원이 무너져도 또한 비중을 줄이시거나 손실을 확정짓고 다른 종목을 교체 매매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르면 오르는 대로 반등시 매도 그리고 쥐고 계신다고 할지라도 3,000원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수산 테마를 할 수 있는 신라 SG 봤고요. 자, 이번에는 항공주 가운데 아시아나 항공을 좀 볼까요? 모모라는 닉네임 쓰신 분께서 아시아나 항공을 1,500원에 사셨고 비중도 적진 않으신 것 같아요. 40% 비중. 아시아나 항공 1,500원대 사셨다 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이 금요일날 매수했다고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이분처럼 이렇게 매수 시점 적어주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오늘도 또 6% 이상이나 급락을 해서 그냥 손절해버릴까요? 이렇게 하셨어요. 대한통운 또 매각 이슈까지 같이 겹쳐서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할 말씀이 많으실 것 같네요. 네, 지금 앵커분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뭐 매각 얘기도 있고 그리고 일단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는 유가가 가장 네. 큰 이슈가 되는 거겠죠. 지금 유가 WTI가
유가가 2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을 하면서 지금 그 부분이 좀 많이 부담이 되는 부분인데 유류비 급등으로 인해서 1분기 실적이 악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지금 많이 악재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차트상으로 봐도 조금 안타까운 점은 이제 10,000원 지지에 대한 부분을 좀 확인하고 들어가셨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지금 그 부분을 확인을 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내리고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에 대한 부분을 다시 돌파를 하려면 아직 조금 힘에 붙인다라는 부분이 조금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비중이 40%가 넘어가기 때문에 일단 비중 축소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 121선 하향 이탈하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0주 이평선을 하향 이탈하는 부분이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전량 매도, 유가가 좀 안정이 될 때까지는 전량 매도를 말씀드리겠지만 전량 매도에 대한 부분이 좀 부담스러우시다면 20% 정도 비중을 남기시고 일단 장중에 10,000원 돌파 시에는 비중을 좀 축소를 하시면서 일단 다시 매수 타이밍을 노려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량 매도 혹은 일단 오늘 비중 줄이는 거 역시 동의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결국 어떤 손절의 개념이 들어갈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재매수하는 시점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재매수 타이밍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문의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옥수수차님께서요. 저도 이분 닉네임이 참 익은데 열혈 애청자라고 하시면서 올려주셨습니다. 포스코를 46만 7천 원에 사셨는데 오늘 45만 7천 원이거든요. 10% 정도 보유 중이라고 하셨어요. 언제까지 들고 있을까요? 꼭 좀 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2월 중반까지 잘 가는 듯 하던 포스코였는데요. 네, 어쨌든 포스코가 이제 박스가 하단한 위치 46만 원에서 45만 원대에서 예. 박스가 하단한 때 오면 반등을 보이는 위치였기 때문에 그 자리는 그냥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고요. 또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철강 제품 인상에 대한 이제 기대감 좀 있었죠. 그런 부분도 있었는데요. 일단 철강 회사들이 안 좋은 이유가 일단 원자재 가격이 오르는 데 비해서 원자재 가격과 유가, 그리고 환율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제품가를 올릴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영업 실적이 조금 거기에 대한 이제 불안감 때문에 조금 주가가 밀렸는데요. 일단 최근에 또 이제 대한통운에 인수에 대한 내용도 있는데, 일단 그 부분은 아주 부정적인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요. 다만 또 수급적으로 살펴보신다라면은, 그나마 다 긍정적인 게, 그동안 외국인이 계속 매도 우위를 보였던 부분이 최근 들어서 적게나마 매수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기간이, 최근에 매도를 보였지만, 그동안 매수를 좀 많이 보였던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수급이 조금씩 안정화되고 있다는 걸 참고했을 때, 지금 46만 원의 매수가 되셨는데요. 박스가 하단의 매수가 되셨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여기서 조금 갖고 계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회사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갖고 계시되, 만약에 한 43만 원이나 44만 원 초반까지 밀린다면은 한번 거기서 추가 10%시니까 비중이 네.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그 자리가 안착이 된다라면 주가는 반등을 보일 텐데요. 다만 최근에 보신다면 이 종목 역시 하단 추세를 완전히 돌파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서의 다음 상당 부분이 47만 원에서 47만 5천 원 정도 안착이 돼야 돼요. 이 자리가 또 최근에 한 3개월, 4개월 박스를 그렸던 박스권 중단이거든요. 네. 그래서 47만 5천 원 안착이 되는지 살펴보시고 47만 5천 원이 안착이 된다라면은 좀 중장기적으로 괜찮다고 보고요. 다만 이 자리가 안착이 안 된다면 다시 좀 더 삼각 수렴을 그릴 모양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47만 5천 원 안착 여부를 생각하면서 시장을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단기적으로만 일단은 보고 나와야 되겠다 하시면은 47만 5천 원 안착 여부에 따라서 또 이 종목 빠져나오실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일단 지금은 홀딩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도 한번 볼까요? 끝번호 0777 쓰시는 분께서요. 삼성전자에 대해서 물어보셨네요. 91만 5천 원에 사셨고 20% 정도 비중. 오늘 많이 좀 빠진 것 같아서 매수를 하긴 했는데 그런데 사실 장이 또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더 빠져버렸죠. 그래서 이분이 사신 가격은 오늘 장 중이라고 하지만 91만 5천 원, 지금은 90만 8천 원까지 거의 4% 가까이 급락 중이거든요. 그냥 손절을 할까요? 라고 하셨어요. 오늘 샀지만. 네. 예. 삼성전자가 오늘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이유가 나온 건 없지만 일단 수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외국계 매도 1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차익 실현의 성격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그 외국인이 주도하는 장에서 지난주에 조금 의미 있는 외국인의 변화가 나타나긴 했는데 이번 주에 다시 시장이 조금 출렁이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목입니다. 거기서 좀 팔기 쉬운 종목 중에 하나가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삼성전자라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삼성전자 제가 차트를 지금 미리 그려놨는데 지금 그동안 바닥을 형성하면서 이제 많이 올랐던 부분, 이 자리를 깨게 되면은 일단 추세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오늘 종가상으로 지금 91만 원 선 정도를 지지하지 못한다면은 일단 오늘 사셨지만 한번 차익 실현이, 매도하는 시점이 유효하지 않나 싶고요.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0주 이평선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에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은 다시 한번 좀 실망 매물이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들어가셨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길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지어 내일 아침에 오히려 신규 매수도 분위기 보고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의견도 저희 앞서서 들어봤었거든요. 네, 그쪽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감을 하는 부분인데 오후로 들어서 지금 외국인의 매도세가 조금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세 로 인한 오늘 음봉 출현이 조금 의미 있다고 보이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추세 91만 원 선 부분 지지를 한다면 내일 당연히 신규 매수가 들어올 수 있고 네. 만약에 오후에 낙폭이 좀 더 커진다면은 일단 한번 피하셨다가 다시 들어가는 시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삼성전자 90만 9천 원, 8천 원 왔다 갔다 하는데 오늘 종가상 91만 원 지키는 것이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91만 원 못 지키면 일단은 매도하시고 내일장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미스터란 닉네임 쓰시는 분께서 와글와글에 글 써주셨는데 오늘 급등한 종목이죠. 파워로직스를 들고 계신가 봐요. 9,600원에 이미 사셨고 10% 정도 비중 얼마나 더 들고 있어야 됩니까? 가져가야 되나요? 하셨습니다. 오늘 엄청나게 거래도 실렸고 장중에 거의 10% 가까이 10,000원 찍었네요. 네. 실적 개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죠. 적자가 나왔지만은 그 적자 부분이 작년 하반기서부터 흑자로 전환이 되면서 적자 부분이 많이 축소되고 올해는 흑자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또 스마트폰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영업이 개선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윗꼬리가 좀 길게 나왔다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특히 이게 이제 분봉을 살짝 보신다라면은 아침에 강하게 뜨다가 그리고 나서 좀 밀린 거거든요. 시장이 같이 흘러내리면서. 그럼 여기에 대한 매물대가 좀 많다라는 것이 오늘 신규로 들어오신 세력들은 손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빨리 회복을 못한다면 거기는 바로 단기 세력이기 때문에 주가를 좀 더 출렁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신다라면요. 일단 지지가가 중요한데요. 지지가는 일단 지금 현재 박스권 상단 최근에 한 3, 4개월 박스권 상단이 9,400원 지지가 상당히 중요하다 보니까 여기 지지를 살피시면 대응하시고요. 다만 이제 반등을 보인다라면 아침에 아까 분봉을 다시 보여드린다면은 아침에 지금 이게 30분봉인데요. 예. 아침 30분에 찍었던 9,600원이나 9,700원이 빠르게 안착이 된다라면은 그때 대량에 들어왔던 세력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좀 더 홀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일단 오늘일 내일 중에 9,700원 안착 여부가 중요하다는 걸 살피시고요. 이 자리가 안착이 된다라면은 오늘 거래량이 강하게 터졌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온다면은 일단은 10,000원을 일단 돌파시킨다고 봤을 때 박스권 상단을 돌파시킨다고 봤을 때 한 1,500원에서 11,000원까지도 단기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일단 위로는 9,700원 안착, 아래로는 9,400원 지지 여부를 체크하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매수가가 9,600원이신데 9,700원 안착되는지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파워로직스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두 분의 전문가 그대로 보내드리지 않고 오늘 관심주 얘기를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강보경 대리님께서 들고 오신 종목이 우리 와글와글 게시판에 슝슝님께서 문의를 해주신 만도라고 합니다. 만도 자동차 쪽 요즘에 분위기가 좋아요, 참. 예. 네, 그렇습니다. 자동차 쪽 지금 시장에 주도주로 부상을 하면서 부품주까지 같이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인데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좀 빠르게 움직이는 데다가 낙폭과대주에서 반등이 일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주도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는 게 더 안정적으로 좋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인 만도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 내용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만도는 그동안 현대차나 GM에 대한 그 매출 비중이 컸었는데 중국과 유럽 쪽에서 매출 비중이 점점 늘어나면서 일단 매출처가 다각화되는 부분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보이고요. 고수익 제품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0년에 고수익 비중이 10%였다면은 올해 27%, 내년에 30% 이런 식으로 크게 증가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지분 65%를
보유한 중국 업체가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면서 앞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종목인데요. 차트를 보면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그 수급선을 미리 그어놨는데요. 이 초록색, 녹색 부분이 수급선입니다. 외국인의 동향인데요. 그동안 지속적으로 기관이 팔더라도 외국인은 꾸준하게 사들이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노란색 부분, 주가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고점, 전고점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다는 점은 고점을 돌파해서 신고가를 내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도 충분히 매수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얼마에 매수하시냐면 지금 자리에서는 아무래도 고점 부근이기 때문에 한 번에 눌림목을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5일선 부근인 15만 1,000원 선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7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을 만약에 이탈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번 매도하시고 재차 매수 시점을 고려해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도주 가운데 자동차 부품 쪽에 있는 만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유창희 전문가님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관심주가 낙폭 과대된 종목 가운데 하나라면서요? 네. 특히 지난주에 주가가 많이 반등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오르지 못한 종목을 좀 가져와 봤는데요. 네. 지난주에 우리나라가 보면 수요일부터 저점 대비 거의 5% 가까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주가 전혀 반등을 많이 보이지 못했거든요. 네. 그런 이유는 앞에서 미리 선 반영이 되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만약에 시장이 여기서 꺾이지 않는다라면은 쌍바닥이 나오고 저점을 깨지 않는 위치에서 다시 깨지만 않고 다시 최근 오늘 하락이나 내일 약보합이 나오더라도 다시 시장이 터닝을 한다라면은 이런 종목들이 더 크게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요. 네. 그래서 낙폭과대주 종목 중에서 대우조선 해양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수주 모멘텀은 여전히 유효하죠. 그리고 지난주에도 계속 신규 수주가 있는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가 상승에 대한 이제 플랜트 관련해서 조선주가 우리나라 탑피 종목들이거든요. 네. 여기 관련된 기대감이라든지 또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아직은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최근 들어 대형 M&A가 계속 체결이 되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든지 남아있는 게 대우조선해양이거든요. 그럼 그런 기대가 봤을 때는 중장기로 봤을 때 충분히 괜찮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위치에서 한번 조선주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요. 가지고 나왔는데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라면 한 내일 정도죠. 내일 한 32,000원 초반에서 매수하시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조선주가 좀 같이 추가적인 하락을 보일 때 31,000원 정도가 지지가 무너지지만 않는다면 괜찮아 보입니다. 이건 최근 들어서 한 3개월 정도 박스권 상당 위치가 3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네. 31,000원 정도 지지가 놓고 한번 단기 승부를 걸어볼 위치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 제가 지난주나 지지난주 보면 단기 낙폭 과대가 된 종목을 저점에 매수 사인을 많이 드렸거든요. 예. 그래서 LG전자라든지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반등 많이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도 그러한 관점에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유창희 전문가의 관심주는 낙폭 과대되어 있는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강보경 대리의 관심주는 견조한 만도였습니다. 두 분 전문가와는 이쯤에서 인사 나눌게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코스피는 종시호가 들어갔는데 오늘 1980선 밑에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외국인들이 다시 돌아섰고 선물을 엄청나게 판 날 삼성전자는 주저앉았습니다. 90만 원대 중에서 삼성전자의 종가가 정확히 얼마에 끝날지 이것 또한 관심사입니다. 장 끝나고 2부로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